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법정스님 눈길 43-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저희 법정스님이 보낸 사람 강산 모셨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 체인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선수 교체. 네. 저희 이제 해 뜨는 곳 와주셨고, 맞이는 업무가 바쁘셔서 요새 대박 맞이라서 그러면은 요번에는 근황 토크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 뜨는 곳 근황 어떠신가요? 저는 엄청난 수행 중, 엄청난 수행 중이에요. 뭐 이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나? 인생을 통틀어 그냥. 함께 꽃길만 걷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은 꽃길이잖아요, 그래도. 그죠? 네네. 근데 꽃길에 사실은 나무들도 몸살을 앓거든, 지금. 네. 근황은 태극권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태극권. 제 근황은 이런 손동작 하나에 꽃잎이 하나 쓱 떨어지는데, 마치 신선이 된 것 같고. 얼굴이 굉장히 맑으시고 크신데요. 오늘따라 얼굴이 제가 커지셨어요. 하정우의 3배. 지난주와 더불어서 더 커졌어요? 얼굴이 커지셨는데. 근황은 어떠십니까? 저는 아까 나오는데 아내가 그걸 데려 입고 나가야 하는데 그냥 입고 나가느냐고. 근데 실은 이제 저는 제가 청바지나 면바지 같은 걸 입는 게 다리미질을 안 해서 전기를 안 쓰려고 하는 게 크거든요. 셔츠도 뭐 어쩔 수 없는 건 모르지만 이런 마직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꾸긴 느낌으로 입고 나오는 게 부득이 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말고는 조금이라도 좀 덜 쓰고 근황 대신 이 얘기를 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참 멋스럽고 좋습니다. 저희 다림질 안 해도 화장 안 해도 만날 수 있는 사이잖아요. 네. 좀 티셔츠 좀 다려 입고 나오셨나 봐요. 와, 오늘 옷 대박인데요? 어제 막 빨아서 입고 나왔어요. 저의 근황은 제가 저의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찍어놓은 건 많고 요새 또 봄 날씨고 이러다 보니까 편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행시나 삼행시 이런 N행시에 요새 빠져가지고 막 그거 보고 무슨 단어만 있으면 막 그런 생각하고 저 지금 그 국악인 남상일 선생님이랑 인터뷰한 거 첫 편 되게 재밌게 봐서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오, 잘하시네. 후속편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어쩐지. 남상일 삼행시 가보면 어떨까요? 남상일 남상일 형 상일이 형 이번에 딸 낳으셨는데요. 1만 번 축하드립니다. 저도 요즘 지하철 N행시를 매일 하고 있거든요. 지하철? 지하철역으로 하는. 그럼 경복궁역. 예? 지금 머리가 잘 안 드는데 경치가 참 좋은데 복도 많지. 나는 이걸 누릴 수가 있구나. 오, 궁짜라작짜 궁짝짝 빠르고 이거를 짝짝네요 이게. 우리도 뭔가 눈길 이런 걸로 그러면 해볼까요? 은행시? 늘보 어떠세요? 늘보 눈 굉장히 눈물 벽도록 정겨운. 길상사에서 만난 인연이 이어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동아리지고 있습니다. 성공! 땀이 쫙 나시죠? 편안하게 자신의 호흡을 바라봅니다. 네, 눈을 뜨시겠습니다. 뜨셨습니다. 배운 것을 머릿속에만 담아둬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말씀이다.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삶으로 녹여내고 나아가 깊이 사겨 제 뜻으로 바꿔낼 때 비로소 그 공부가 제구실을 한다는 우레다. 배움은 머리로 헤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익혀 삶으로 녹아나올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삶이 되어 나오지 않는 것을 알미라 할 수 없다. 이 바탕에서 일터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 짚어보자. 사원이 주인, 사원에게 감동을 이란 창업 이념으로 70살이 70살이 정년이고 육아휴직은 3해나 쓸 수 있으며 연간 140일을 쉬어 일본 상장기업 가운데 가장 길고 업무시간 7시간 15분으로 일본 노동기준법보다 45분이나 짧고 모든 직원을 해마다 일본 여행을 하도록 하며 5해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회사가 있다. 직원이 모두 해외여행을 떠날 때는 물건을 납품하거나 물건을 가져가야 할 거래처에 창고 열쇠를 내주는 회사. 어떤 회사일까? 바로 일본 중소기업 미라이공업이다. 회사가 보유한 특허만 8,000개가 넘고 65살 먹은 평사원 연평균 수입이 700만 엔으로 월급도 기후현 공무원보다 많으며 업계와 지역 평균보다 훨씬 높다. 성과주의도 없이 연공 서열인 미라이 공업에는 없는 것도 많다. 출퇴근 기록이나 유니폼이 없고 사장 명령은 물론 잔업도 없다. 업무 할당량도 없으며 해고나 비정규직이란 낱말이 아예 없다. 이제는 흙으로 돌아간 창업자 야마다 회장에게 직원을 뽑는 남다른 기준도 없었다. 91년 상장할 때 이름 적힌 쪽지를 선풍기를 틀어 가장 멀리 날아가는 쪽지부터 공장장을 시키고 이어 부장, 그보다 덜 날아간 이름을 가진 이에게 과장을 달아줬다. 그 뒤에는 그 과에 있는 사람 이름을 써붙인 볼펜을 굴려 맨 위에 이름이 올라오는 사람을 과장으로 뽑기도 했다. 그런데도 셀러리맨 천국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니? 젊어서 연극을 했다는 야마다 회장은 나는 무대에서 인생을 배웠다. 막이 오르면 연기는 배우에게 맡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는 잘하지 못하고 배우가 잘하지 못하면 연극은 망한다. 기업도 마찬가지. 막이 오르면 경영자는 사원이라는 배우에게 모두 맡겨야 한다. 라고 했다. 불교닷컴 변택주의 섬기는 리더가 여는 보살피아드. 구조조정, 비정규직이 없는 회사에 나오는 말씀을 간추렸다. 선풍기 바람을 쐬거나 볼펜을 굴려 간부를 추리다니 말만 들어서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만화에나 나올 수 있는 일터라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엄연히 현실에 있는 회사이다. 나는 막이 오르면 연기는 배우에게 맡겨야 한다는 말이 참 좋다.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말인데 이 말보다 더 무서운 경고는 없다. 일일이 간섭을 하면 나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발뺌할 수 있지만 알아서 하라고 하면 도망갈 길이 없다. 죽자고 덤비는 도리밖에는. 그런가 하면 윗사람에게 덤벼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회사도 있다. 어느 기업 연구소 연구원이 신제품을 개발한다. 신제품을 본 경영진은 관심을 보이기는커녕 내년에 다시 왔을 때 이 제품을 연구소에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만두기는커녕 몰래 그 일을 계속한다. 그 제품을 찾는 손님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휴가 때 시제품을 싣고 지방을 돌며 제품을 좋아하는 숨은 손님들을 찾아낸다. 휴렛 패커드사에서 일어난 일이다. 한 해 뒤 이 회사 공동 창업자이자 사장인 데이비드 패커드가 다시 그 연구소를 찾았을 때 공장에서는 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패커드가 성을 벌컥 내며 내가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라고 한다. 개발자 척하우스는 이렇게 뭉친다.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제품은 연구소에는 없습니다. 생산 라인에 있죠. 이 제품은 효자 상품이 된다. 몇 해 뒤 패커드 사장은 척하우스에게 기술자 의무를 넘어선 비범한 불복종에 고마워하며 메달을 준다. 뒷날 척하우스는 이렇게 돌아본다. 내가 반항하거나 외고집을 부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HP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랐을 뿐이다. 이 일로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 일로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생각 전혀 들지 않았다라는 말이다. 내가 어떤 뜻을 내거나 어떤 짓을 하더라도 무시당하고 질책받거나 잘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말씀이다. 데이비드 패커드가 관리자들에게 남긴 말에서 패커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직원을 아울렀는지 알 수 있다. 종업원들은 돈을 벌려고 일합니다. 그것뿐일까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일을 이루고 있다고 느끼기에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이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일터를 꾸려 아우르는 사람이 어떤 마음 바탕을 지녀야 할지 새겨봤다. 막을 올리기에 앞서 우리는 어떤 바탕을 마련해야 할까? 여기까지입니다. 네, 귀한 말씀. 이것도 혹시 회 뜨는 건 얘기인가요? 또 제 얘기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이런 마음을 좀 가져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깊이 듭니다만, 네, 이런 마음은 학교에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 내는 거죠. 네. 네. 이 강산도 이 연구원 스타일 아니에요? 그런가요? 전 나중에 여기 사장님 같은 스타일이 되고 싶어요. 그 선풍기로 한다는 게 참. 그렇죠. 이거 뽐내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예. 그 선풍기로 이제 그 직급을 뽑으셨으면 페이가 달라질까요? 네, 급여가 공장장은 온통 총괄해야 되니까 급여를 더 많이 주고,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진짜 깬 거잖아요. 뭐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네. 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주는 순간 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도 누구에게나 맡겨주면 할 수 있다고 믿어주나 봐요. 어떤 의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예가 그 독일 내 어떤 군부대에서 일어난 적이 있는데 거린 한 사람이 거지가 지나가는데 히틀러하고 닮았다고 느낀 거예요, 장교가. 네. 그리고 모시고 가요. 네. 그래서 이제 감찰 나온 줄 알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거듭이라도 모시고 와서 목욕해드리고 제복구에다가 입혀드리고 5,000원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이 병사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얘기를 해달라. 처음에 한 1, 2분 정도 버벅거리던 이가 그 다음엔 유창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온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그런 뜻을 낼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회사에서 가장 많이 써붙인 게 생각하라인데 근데 이 자기가 하는 품목에서는 일본의 미쯔비시도 누른 이런 이제 회사인데 그렇게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게끔 하고 아이디어를 내면 일단 몇백 엔씩 돈을 줘요. 그리고 그게 이제 상용화되면 더 많이 주고 하니까 끊임없이 직원들이 이제 머리를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그 선풍기를 날린 거는 이제 개인 회사에다가 상장을 하면서 상장을 하면 이제 규칙이 있어요. 뭐 임원이 몇 명 있어야 되고 부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걸 올려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다 균등하게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풍기를 틀어서 그걸 했든. 이게 되게 전통이 되게 깊은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제비 뽑기 하는 게 그리스 그런 시대 때부터도 아테네 최고의 어떤 민주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다. 이 일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이런 마음을 주는 회사가 많지 않아서 다들 눈치 보고 있고 할 말도 참고 있고 막 이렇잖아요. 아, 좋다. 새해부터 산에 오르니까 묵은 피로가 그냥 싹 풀리지? 이렇게 더운데 왜 좋을까요? 그러지 뭐. 예? 초반에 저는 남편 옆에 있으면 제가 할 말을 거의 못했거든요. 이 사람이 날 떠나가면 어떡하지? 날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요즘은 이제 옆에 차문 내리고 막 싸우니까요. 남편 옆에 앉혀두고. 그래서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나의 기질을 다 드러내 보여도 이 사람하고 내가 잘못되지 않겠구나의 신뢰를 쌓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안정감이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강사님은 어떠세요? 그런 느낌의 자유로움이 좀 많이 느껴지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운이 좋게도 제가 무언가를 책임질 상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도전을 해서 실패하는 거에 조금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되게 좋아해서 항상 도전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일단 나에 대한 신뢰감을 좀 높이시고. 그러게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분들을 이렇게 뵐 때 저도 그 마음이 더 굳어지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다른 분들이 저를 믿는 마음으로 딱 대해주시는데 그 멤버가 딱 이 눈길 멤버잖아요. 믿습니다. 그렇게 대해주셔가지고. 이제 평화책 한번 읽어보고 얘기 더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 나무 에밀리 하워스부스 글 그림 장미란 옮김 정원을 되살린 로즈와 그레이스에게 옛날에 한 무리의 친구들이 살 곳을 찾아다녔어요. 사막은 너무 뜨겁고 골짜기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사는 바람이 너무 거셌어요. 어떤 곳도 마땅치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띄었어요. 곧이어 숲이 나타났어요. 숲으로 들어서니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아른거리고 나뭇가지 사이로 산들바람이 불어왔어요. 여름내 친구들은 나무 사이에서 뛰놀고 푹신한 이끼 위에서 잠이 들었어요. 겨울이 되어 찬바람이 불어오자 나뭇가지를 조금 베어내 모닥불을 피웠어요. 하지만 잘려나간 나뭇가지 사이로 비가 들이쳐 모닥불이 꺼져버렸죠. 추위를 피할 곳을 만들려고 나무를 베어내자 숲은 오히려 더 추워졌어요. 그래서 더 많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지었지요. 나무를 베어내면 베어낼수록 나무를 쓸 일도 더 많아졌어요. 사람들은 베어낸 나무로 장벽을 높이 세웠어요. 함께 일하는 것은 더없이 즐거웠어요. 장벽이 완성되자 더없이 뿌듯했지요. 마을은 바람 소리 하나 없이 고요해졌어요. 빨래가 날아가는 일도 없었어요. 텃밭의 채소도 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잘 자랐어요. 드디어 살기 딱 좋은 마을이 된 거예요. 네, 저희 이제 평화촉으로 이제 지금 고르고 있는 마지막 나무 읽었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모질이라는 그 건물 앞에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싶은 게 생각이 있는데 집 앞에 나무 한 그루 있으면 좀 이렇게 삶에 우리들 마음에 조금은 좀 담비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해서 요새 이제 나무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우선은 이 그림책이다 보니까 이 그림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색깔이랑. 그래서 이거 아이는 물론 어른들이 봐도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한 3년 전에 식목일날 시에서 같이 이렇게 나무를 심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를 심어 놓고 이제 시민들이 심고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한번 보러 가지 못했거든요. 내일이나 한번 가서 그 나무가 잘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나무가 네, 그 나무가 첫 번째는 앞부분가 돼서 또 커졌으면 좋겠네요. 네. 어른 돼서 이렇게 그림책 읽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울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뭐 애들 거니까라고 저도 그랬지만 그렇게 생각하다가 막상 이걸 읽고 나면 울림이 상당히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한 그럼 요 정도로 오늘 좀 마치려고 네네. 하는데 예, 좀 어떠셨는지 나누기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제가 되게 분주한 채로 왔는데 학교에서 이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왔는데 일은 나름 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는 일을 그냥 경험으로 받아들여 보자 하는 생각이에요. 네. 네, 잘 제가 집중을 잘 받아들일 수 못해서 있을 죄송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명상맨이라는 이름으로 명상 이제 자주 하고 많이 하는데 이제 오늘 좀 느낀 것들은 그것이 삶과 어우러져서 지금보다 더 어우러져서 이제 해행일치 혹은 해행이려 하는 예, 그런 삶을 조금 더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본 어떠셨나요? 저도 미래의 공업 얘기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경영자들은 또는 비영리 단체에 역시 아우르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막이 열리면 연기는 배우들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감독이나 코치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스스로도 갖고 또 직원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강산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아까 그 미라이 공업 얘기를 들으면서 좀 충격적이기도 하면서 제가 미래에 원하는 좀 상이었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늘보, 명상맨, 해뜨는 곳, 마지 그리고 또 칩칩까지 이런 불교 소재로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는 곳에서 그런 미라이 공업의 CEO처럼 그런 시스템을 제가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이 열려야 연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막을 열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 이 불교 안에서 이런 마지막 나무처럼 이런 초록초록한 이런 밝은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꿈을 갖고 갑니다. 강산. 예, 이렇게 강산과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싱잉볼로 예, 잘 명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산이 꼭 국회로 가서 저희를 정직원으로 받아주길 기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산. 국회로 가는 것까지 해야지 왜 우리를 받아주는